자, 안녕하세요. 통계학 공부하고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계적 추론 방법에 오늘은 구간 추정이란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추정에서 점 추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구간 추정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늘 보시던 그 지도에서요. 자, 오늘은 interval estimation이라고 불리는 구간 추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구간 추정을 이제 다음 뒤에 보면은 슬라이드에 이제 PPT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핵심적인 원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판서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저 앞에 있는 동영상에서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 있었죠.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왜냐? 되게 무책임하죠. 모집단에 있는 뮤가 궁금한데 이때 샘플 뽑아가지고 x바 계산한 다음에 이 숫자가 뭐 87.687이 나오면 얘다 이거나 먹으라고 이걸 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자, 이게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인데 되게 좀 무책임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좀 아쉽더라 이거지. 자, 그래서 사실 이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은 되게 애매해. 실제 뮤와 이 우리가 구한 x바가 얼마나 가까운지도 모르고 절대 같을 리는 없어. 근데 얼마나 가까우면 좋은데 가까운지 뭔지 우리가 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상황이어서 자, 이번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자, interval estimation이라는 거예요. interval estimation. 자, 요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구간 추정입니다. 인터벌이 구간이니까. 자, 이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자, 모집단일 게 있는데 내가 뮤가 궁금해. 자, 그러면 제가 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이 뮤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다라고 이제는 구간으로 얘기하고 싶어. 자, 내가 어느 숫자에서 여기 숫자가 들어갈 텐데 어느 숫자에서 어느 숫자까지다라고 얘기해서 하면 뮤는 그 구간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안 들어가든지 yes or no가 확실하잖아. 아까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은 이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애매했는데 뮤는 아마 어디에서 어디 안에 있다. 이건 이제 원소의 기호죠. 요 구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건 좀 명확하잖아요. 명확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뮤는 뭐 무슨 숫자에서 무슨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이 구간을 말하면 그 우리의 어떤 이 표현이 100% 맞도록 100% 맞는 말이 되도록 이 구간을 정한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뭐라고 구간의 최하값과 상한값과 하한값을 뭐라고 해야 이 구간이 정말 100% 맞는 말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이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말이 틀릴 리가 없어요. 무조건 맞는 일이야. 100% 맞는 일이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뮤가 궁금하냐? 내가 100% 맞는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귀를 솔깃하며 주의를 집중해서 듣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답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김이 셀 겁니다. 야, 그거 뭐 있으나 마나한 정보인데 그걸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요걸 구간을 좀 좁혀.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내가 좀 좁혔다. 그러면 내 말이 맞을 가능성이 100%에서 어떻게 될까요? 조금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뭐 92%로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구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좀 더 줄인다. 구간을. 그럼 예를 들어 얘가 뭐 49% 이렇게 뭐 줄어들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주 짧은 구간. 야, 너 뮤가 궁금하냐? 뮤는 뭐 85.01에서 85.02야. 0.01의 간격을 둔 범위를 내가 줬다.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와우, 이 정말 정말 명확한 값이구나. 정말 아주 정확한 값을 줬구나라고 기뻐해요.
근데 기뻐하는데 이게 구간이 이렇게 짧아지면 그 다음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뮤가 궁금하냐? 뮤는 80.01에서 80.02 사이에 있을 거야. 이게 아주 짧은 구간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근데 내 말이 맞을 가능성은 한 2%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또 김이 새버리는 거야. 구간이 짧으면 되게 정확한 정보를 받았다라고 듣는 사람이 인식하는데, 그 말이, 우리가 한 말이 맞을 가능성이 2%밖에 안 되면 98%는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이 뮤를 얘기하려면, 이 뮤에 대한 정보를 주려면 이런 구간만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혹은 이런 확신에 찬 우리의 말이 맞을 가능성만 따로 얘기해서도 안 돼.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해야 돼요. 즉, 이 구간을 우리가 이제부터 전문 용어로 뭐라 부르느냐? confidence interval이라 부릅니다. 자, 다 같이 따라 읽으세요. confidence interval. 우리나라 말로 신뢰 구간이라 불러요. 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 다음에 우리 말이 맞을 가능성, 이것을 뭐라 부르느냐? 전문 용어입니다. 자, confidence 레벨이라고 불러. confidence 레벨. 우리나라 말로 신뢰 수준이라 불러요. 즉, 이제부터 뮤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다. 구간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즉 confidence 인터벌만 얘기해도 안 되고, 반드시 두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줘야 돼. confidence 레벨이라는 이 정보를 동시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의미 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뭐 confidence 레벨만 높으면 뭐해요? 구간이 너무 넓어서 도움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confidence 인터벌이 되게 좁아서 사람이 기뻐하면 뭐해요? 신뢰 수준, 즉 confidence 레벨이 되게 낮은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적당한 수준이란 건 뭐냐? 적당한 수준은, 즉 confidence 레벨을 어느 정도 해서 사람들이 그 설명을 듣기를 원하냐? 주로 99% 혹은 95%, 그 다음에 90%, 주로 이 셋 중에 하나를 사용해. 야, 너 뮤가 궁금하냐? 내가 99% 맞는 구간을 알려줄게. 여기서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하든지, 야, 너 뮤가 궁금하니? 내가 95% 확실한 얘기를 해줄게. 어디서 어디까지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물론 우리가 뭐 96%도 할 수 있고 93.2%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많으니까 그냥 주로 대표적으로 저 세 가지를 이용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의 어떤 연구 결과를 어디에 파브리쉬 할 때, 즉 공개적으로 이제 알릴 때는 주로 저런 셋 중에 하나의 값을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파라메타 뮤를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자, 뮤가 뭘까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90% confidence interval of mu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예를 들어서 83.1에서부터 89.2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자는 거야. 자, 요런 식의 표현을 한 것을 바로 이게 구간 추정을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제가 뉴메리카라는 숫자를 넣어서 그냥 바로 표현했는데, 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제너럴하게 적으면 저 90%라는 것이 바로 confidence 레벨, 신뢰 수준이죠. 자, 그것을 이제 문자로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1 빼기 알파 곱하기 100%. 자, 이게 신뢰 수준이고요. confidence interval of mu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의 방식이겠죠. 자,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00%가 예를 들어서 90%를 표현하고 싶으면 알파는 얼마?
0.05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파를 0.05.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알파를 0.1로 하면 이제 90%가 되는 거고요. 알파를 뭐 0.01로 하면은 이게 99%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사람들이 요구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야, 뮤의 뭐 95% 신뢰 구간을 좀 찾아줄래? 우리에게 이게 요청을 했다. 95% 신뢰 구간. 그럼 알파는 0.05인 경우죠. 자,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숫자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얘기를 제가 이 오른쪽에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자, 모집단이 있는데 점들이 많은데 내가 만약에 뮤를 궁금해한다. 누군가가 뮤를 궁금해하면 내가 뮤를 찾기 위해서 여기 일단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샘플 사이즈 n으로 샘플을 뽑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xbar을 주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가정을 하나 둡시다. 만약에 이 모집단에 있는 시그마 스퀘어가 알려져 있다. 시그마 스퀘어 is known 이라는 가정이 있는 상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나중에는 시그마 스퀘어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알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프리리퀴짓 앞에서 어떤 공부를 했냐. 자,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 이 x바에다가 평균 뮤를 빼고 시그마 오버 루트 n을 하면 얘는 무조건 표준 정규분포 따른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놈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Z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요건 바로 우리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얘기할 때 우리가 배웠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Z가 있는데 이런 분수식인데 이것이 표준 정규분포 따른다 그랬으니까 제가 표준 정규분포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Z축이고요. 요 가운데는 이제 0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색깔을 살짝 바꿔가지고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볼게요.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을 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여기 줄을 쫙쫙 그어가지고 여기가 2분의 알파고 여기가 2분의 알파면 이 가운데는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지점을 뭐라 부르죠? 이 지점을 G의 오른쪽 귀퉁이 2분의 알파 이렇게 쓰자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점은 뭐가 되겠어요? Z의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여기다가 이 그림으로 그린 걸 수학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수학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면 자, probability. 자, 이 그림은요. 랜덤 베리어블 Z가 있는데 이게 Z의 2분의 알파 여기는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라는 그림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Z가 뭐였냐면 자, Z의 2분의 알파 아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95% 신뢰 구간 구해달라 그러면은 알파는 0.05 아닙니까? 그럼 G의 2분의 0.05 즉 0.025라는 이 값은 표준 정규 분포표 보면 숫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알고 있고 이 숫자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극단은 알고 있고 이 Z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x바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오버 루트 n이라 그랬거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제가 색깔을 좀 바꾸면서 이 수학식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초록색으로 한번 적어 볼게. 야,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95% 신뢰 구간 구해줘. 그러면 자,
뮤의 95% 신뢰 구간 구해줘 라고 하면 알파가 0.0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값은 내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알파를 알면 이 값도 알 수 있죠. 이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모집단에서 샘플 뽑아가지고 X바를 계산했으니까 이 X바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방금 시그마가 known이라고 했잖아. 그럼 시그마 알고 있죠. 내가 샘플을 내가 뽑았잖아. 그럼 n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모르는 건 뭐냐? 뮤만 몰라. 뮤만. 자, 그래서 뮤만 모르니까 모르는 뮤만 가운데 남기고 이 수학식을 좌우로 다 정렬을 해보자. 즉 이렇게 이 수학식은 probability 모르는 뮤만 가운데 남기고 부등식을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이렇게 제 얘기는 뮤만 가운데 남기고 이게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도록 한번 써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 정렬을 해보세요. 분모 있는 거 양쪽이 다 곱하면, 그러니까 양쪽에 곱하고 가운데 곱하면 분모 없어지고 막 이렇게 조작을 하면 결국 남는 거는 여기는 x바 빼기 x바 빼기 g의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오버 루트 n이 남을 거고요. 이쪽에는 x바 더하기 g의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오버 루트 n이 이렇게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초록색으로 했던 거는 다 숫자로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저 그러면 얘도 알지, 얘도 알지, 얘들도 알지. 그럼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럼 얘도 다 아는 거야.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뮤가 이 왼쪽 초록색 동그라미 값과 오른쪽 초록색 동그라미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야 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말이나 야, 너 뮤가 궁금하냐? 내가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00% 믿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줄게. 뮤는 말이야 이 값에서 요 값 사이에 있어 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00% confidence interval of mu를 구하는 법은 이거예요. 자, x바 빼기 z의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오버 루트 n보다 크고 x바 더하기 z의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오버 루트 n보다 작은 요 구간이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근데 요거는 언제 얘기야? 이건 언제? 이 스토리는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시그마 스퀘어 is known일 때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known일 때. 자, 요럴 때는 요렇게 답을 찾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x바도 알고 g 서브 2분의 알파 값도 알고 시그마도 알고 루트 n도 안단 말이야. 왜냐하면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00% 컴피턴스 인터벌을 구해달라고 내가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내가 똑같이 하나 만들어 볼게. 시그마 스퀘어 is unknown이면 이게 모를 때는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이게 더 일반적인 상황이죠. 아니 세상에 우리가 뮤도 모르는데 시그마 스퀘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즉 시그마 스퀘어가 알려져 있지 않을 때 1 빼기 알파 곱하기 100% confidence interval of 뮤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아까 그 오른쪽 이 그림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지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거 몇 가지 지울 거만. 자, 시그마를 몰라. 자, 그럼 이것도 좀 지울게요. 몇 가지 좀 지우고, 여기서 내가, 요거 좀 놔둬도 되는데.
일단 지울게요. 그냥.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예. 요것도 좀 이게 지우겠습니다. 요렇게 몇 가지만 지울게요. 자, 거의 같아, 지금 사실은. 이 방법이, 자, 요렇게 좀 지워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뮤가 궁금한 상황이야. 자, 그래서 샘플 뽑아서 x바 구해. 그럼 이건 숫자로 내가 알고 있죠. 근데 이 모집단의 시그마 스퀘어도 모르잖아. 자, 그래서 이번에 내가 캐피탈 S 스퀘어도 계산을 했어요, 제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 x바 빼기 뮤 나누기 s 오버 루트 n은 얘는 t 분포를 따르고 자유도는 n-1이라고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할 때 배웠어요. 요거를 예를 들어 대문자 t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t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자유도 n-1을 가지는 t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잖아. 자,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나오면 무조건 그림부터 그려. 자, 이거 좀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어차피 그냥 다시 쓰니까 다 지우고. 자, 이게 t 값이야. t 분포는 가운데가 0이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처럼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여기를 내가 2분의 알파, 여기를 내가 2분의 알파. 그럼 가운데는 1 마이너스 알파일 겁니다. 그럼 이 지점을 뭐라 부르죠? 그리고 이 지점을 뭐라 부르죠? t에 2분의 알파에 자유도 n-1이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유도 n-1의 t 분포니까. 그럼 얘는 t에 2분의 알파에 자유도 n-1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부호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제가 위에 그렸던 이 그림을 이제 밑에 수학식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뜻은 probability t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게 t의 2분의 알파 n-1과 마이너스 t의 2분의 알파 n-1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란 뜻이죠. 자, 근데 이 t가 뭐냐 하면은 x바 빼기 뮤 나누기 s 오버 루트 n이야 지금. 그죠? 자,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초록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알고 있는 거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00%의 컨피던스 인터벌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알파는 알고 있어. 이 파란색이네. 자,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초록색으로 바꾸면 1 마이너스 알파 알고 있죠. 알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샘플 사이즈 n도 알고 있죠. 그러면 요 값을 우리가 파이썬 R 프로그램으로 구할 수 있고, 사실은 인터넷에 보면 t 분포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상수야. 결국 요것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샘플 뽑아서 x바 내가 계산했잖아. 이거 알고 있고, 샘플 베리언스 내가 계산하면 어떤 숫자로 알고 있죠. 그럼 요거도 알고 요거도 안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 내가 아니까, 그럼 모르는 건 뭐야? 뮤밖에 모르는 게 없잖아요. 뮤만 몰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등식을 수학식으로 이렇게, 자, 인 똑같다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뮤만 가운데 남기고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왼쪽엔 뭐가 들어가냐? 여러분 직접 손으로 해보세요. x바 빼기 t에 2분의 알파 곱하기 n-1 곱하기 s 오버 루트 n. 이게 왼쪽에 있고, 얘는 더하기로 바뀐 거밖에 없어요. t 2분의 알파 n-1 곱하기 캐피탈. 자, 요 슬라이드에 있는 게 방금 제가 판사하면서 했던 그 얘기인데요. 자, x1에서 xn까지가 모분선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 즉 시그마 스퀘어 is known인 경우에 정규 모집단 이런 정규 분포부터 확률 표본이라고 할 때 뭐 모집단 뮤에 대한 신뢰 수준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00%의 신뢰 구간을 도출해봐라.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떤 글을 했냐? x바는 요런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요것을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 따른다고 아까 제가 판서했었죠.
그래서 제가 요런 수학식을 하나 만들었던 겁니다. 요 분수식은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는 전부 다 알고 모르는 건 뮤밖에 없어서 뮤만 남기고 전부 다 이 부등식 양쪽에 다 보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하면 바로 이게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00% 신뢰 구간은 요 값보다 크고 요 값보다 작다. 제가 아까 판서했었죠. 그러니까 요런 그림을 그려놓고 제가 판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판서한 것을 그냥 PPT로 적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이제 한 가지 새로운 얘기를 하면 과연 이 신뢰 구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자,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있는데 뮤가 궁금해서 자, 예를 들어 시그마 스퀘어 is known인 경우만 한번 간단한 거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 샘플 뽑아가지고 x바 계산했죠.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샘플 구해가지고 x바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이게 구간을 내가 정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오늘 계산한 거고 또 뭐 내가 내일 만약에 샘플을 뽑잖아요. 이렇게 내일을. 그러면 샘플이 뽑히고 이거는 오늘 한 거고 내일 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로부터 구간이 조금 다른 구간이 나오겠지. 그 다음날 뽑으면 또 달라져. 이게 x바가 달라질 거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은 계속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갑돌이가 뽑았을 때의 신뢰 구간과 홍길동이 뽑았을 때의 신뢰 구간, 변사또가 뽑았을 때의 신뢰 구간이 계속 달라져. 그러면 내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뮤를 궁금한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질문이 들죠. 자, 그 얘기가 지금 바로 실제 뮤가 여기인데 오늘 샘플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게 세로로 그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런 식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샘플을 뭐 시간과 돈이 모자라서 한 번밖에 못 뽑았어. 그럼 이렇게 뽑았지. 그러면 이 신뢰 구간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 그 말은 신뢰 수준 90%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을 100번 신뢰 구간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하면 90번 정도의, 즉 90개의 신뢰 구간은 실제 신이 알고 있는 뮤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것처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90% 신뢰 구간은 100개 중에 10번만은 그렇게 안 나올 수 있고 90번은 나온다는 거지. 90번은 실제 뮤를 이 신뢰 구간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말이, 자, 주어진 표본에 대하여 관찰된 신뢰 구간은 참값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에 있는 보이는 그림처럼 요 실제 뮤 값을 어떨 때는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가 어떨 때는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도 있죠. 만약 100번을 반복하여 뽑으면, 그래서 100개의 신뢰 구간을 구성한다면 약 90개 정도는 실제 뮤 값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하나, 만약에 그 다음날 뽑고 그럼 그 다음날 또 뽑았다 치자. 그럼 신뢰 구간 3개지. 그러면 신뢰 구간이 이렇게 있고 또 신뢰 구간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셋 중에 어떤 걸 줘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요, 이렇게 3개를 왜 가지고 고민하냐 이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 n개를 뽑고 여기 n개를 뽑고 여기 n개 뽑았으면 나는 총 3n개를 뽑았지. 첫 번째 50개, 두 번째 50개, 세 번째 50개 뽑았으면 총 150개를 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150개의 그 뽑혀진 값을 가지고 신뢰 구간 하나를 구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왜냐하면
아까 실내 구간이 x바 빼기 z의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오버 루트 n에서부터 똑같이 쓰고 더하기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n이 커지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n이 커지는 거잖아. 그럼 분모에 있는 게 커지면 이 분수 값은 작아지지. 그럼 요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상수값 x바에다가 보다 작은 값을 빼고 그 다음에 보다 작은 값을 지금 더하는 거야. 그러면 구간이 어떻게 되겠어? 폭이 좁아지겠지. 근데 사람들은 폭이 좁은 걸 원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설문조사를 할 때도 최대한 설문조사의 응답치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신뢰 수준이 신뢰 구간이 좁아져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값이 있는데 그것의 구간을 샘플 사이즈를 크게 하면, 즉 n을 크게 하면 할수록 신뢰 구간이 좁아진다. 즉 보다 더 조금 더 정확한 애큐릿한 그런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이 신뢰 수준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건데요. 자,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모집단에 이 뮤는 0이고 시그마 스퀘어가 1인 내가 다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샘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x바를 계산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했어. 자, 이런 거를 한 번 구하고 또 구하고 또 닷닷닷 해가지고 이해를 지금 몇 번 했냐면 50번을 한 거야. 그러면 신뢰 구간이 50개가 나왔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래서 실험을 50회 반복했다는 얘기가 이 신뢰 구간을 50개 구했다는 얘기야. 근데 각각을 전부 다 90% 신뢰 구간을 구했으니까 신뢰 구간이 50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말이 맞나 봤어. 이 신뢰 수준 90%의 의미가 어떤지. 지금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요까지라고 하는 게 이게 다 신뢰 구간인데요. 실제 뮤가 0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랬지. 진짜 이 실제 뮤를 이 신뢰 구간이 도대체 몇 개나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살려볼게요. 자, 90% 신뢰 구간이니까 이게 100개 중에 90개는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100개 중에 10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돼. 자, 그 얘기는 100개 중에 90개는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신뢰 구간 50개 구했잖아. 그럼 대략 한 45개 정도는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50개인데 자, 대부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걸 한번 살려보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 자, 일단 첫 번째 포함하고 두 번째 포함하고 세 번째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고 있지 않네. 포함 얘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가 얘 포함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여기하고 여기 포함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포함했죠. 자, 지금 50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포함하고 있잖아. 그럼 지금 현재는 결과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50개 중에 44개가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100개 중에 88개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지. 교수님 90% 신뢰 구간인데 이거는 100개 중에 88개밖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랜덤하게 샘플을 뽑아서 했어요. 이게 만약에 100개 중에 90개, 다시 말해서 50개 신뢰 구간 중에 정확하게 45개가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사실은 랜덤하게 뽑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요. 대충 비슷하게 나올 거란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50개 중에 44개인데 즉 이거를 내가 뭐 1000개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거의 900개는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즉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약 90%에 해당하는, 즉 100개면 90개, 1000개면 900개, 10,000개면 9000개의 신뢰 구간이 실제 뮤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시뮬레이션을 대충 한번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 제가 두 가지의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모집 시그마 스퀘어가 알려져 있는 경우는 최종 결과가 신뢰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제가 아까 판서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신뢰 구간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시그마 스퀘어 is unknown일 때는 제가 앞에서 가서 판서한 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 t 분포를 써가지고 자 요렇게 표현했던 거 아마 앞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예제를 그냥 실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거 뭐 그냥 컴퓨터를 이용할 필요도 없이 제가 이제 수학식만 적으면 대충 이제 어떤 식으로 손으로 계산해도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알려드릴게요. 자 A 기업에서 생산하는 건전지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 공장에 건전지를 엄청 생산해. 건전지를. 근데 평균 수명, 즉 평균 수명을 뮤라 하죠.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 즉 나는 뮤가 궁금하다는 얘기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생산된 10개의 건전지에 대한 조사한 수명. 자, 이 중에 샘플 사이즈를 10개로 해가지고 10개만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10개의 숫자가 다음과 같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어떤 수명이 조사가 되었다. 이 단위는 1000시간이네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다시 말하면 질문은 question은 95% confidence interval of mu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쭉 쓰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 이 모집단의 시그마 스퀘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안다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스퀘어 is unknown인 경우겠죠. unknown 인 경우야. 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적었던 게 x바 빼기 t 분포의 2분의 알파 자유도 n-1 곱하기 캐피탈 S 오버 루트 n 에서부터 x바 더하기 t의 2분의 알파 자유도 n-1 곱하기 캐피탈 S 오버 루트 n 요까지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값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바로 얘잖아. 자 그럼 여기서 x바 여러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 계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캐피탈 S 스퀘어 계산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n 계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 구하래. 95% 신뢰 구간이 이게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00%니까 알파는 얼마란 얘기야? 0.05란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 알 거 다 알고 있어 지금. 결론은 초록색으로 하면 자 보세요. x바 알죠? s 알죠? n 알죠? 알파 알죠? 자 그러면 여기서 x바 알죠? s 알죠? n 알죠? 알파 알죠? 그러니까 n도 알고 알파도 알면 결국 이 값은 여러분 r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이런 거 계산하는 거 퀀타일 값 계산하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퀀타일 값. 즉 다시 말해서 x바가 어떤 숫자가 나오고 하면은 결국 이 값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 값도. 이 값만 따로 한번 얘기해 보면 뭡니까? t 분포가 있는데 가운데 0인데 저 말이 이게 어떤 분포란 얘기야? t 분포에 어떤 그래프냐고 2분의 알파니까 0.025, n-1 n이 지금 10이지. 그럼 9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유도 9를 따르고 이 오른쪽 귀퉁이가 0.025인 이 값이 바로 제가 지금 방금 적었던 t의 0.025의 9인 값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0.025면 여기는 얼마? 0.975 즉 퀀타일 값이 0.975가 되는 이 값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전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계산할 수 있고 이것도 여러분이 손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 물론 t 값 찾으려면
파이썬을 R을 이용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에 키 분포표 찾으시면 이 값을 그냥 표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모로 쳐놓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오늘은 에스티메이션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를 다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에서는요, 뮤의 컨피던스 인터벌 구하는 것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이 시그마 스퀘어가 궁금할 때 시그마 스퀘어의 뭐 95% 신뢰 구간, 그 다음에 나중에 로우를 상관계수 로우가 궁금해도 로우의 컨피던스 인터벌 원리는 다 똑같아. 똑같은 원리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